여러분은 저 멀리 명왕성까지 배낭여행을 데려다줄 우주선에 타고 안전띠를 메고 있어요. 지름길도 없는 지구에서 가장 긴 여정이기 때문에 꽤 편안하게 있어야 할 거예요. 탑승한 모든 승객들은 밤에 최소 8시간 이상 자도록 권장되었죠.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은 특수 침낭이 있는 한 명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작은 방과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떠다니면서 서로에게 부딪히게 될 거예요. 다행인 건 명왕성까지 가는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아서 남은 여행 동안 8시간을 충분히 다 잘 수 있어요. 며칠 후 마침내 명왕성에 도착했고 버스가 여러분을 호텔로 데려다 줍니다. 이 외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어두운 곳 중 하나이며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빛에 거의 반사되지 않아요. 창문을 내다보면 높이 3,000m의 산맥이 있는 괜찮은 풍경이 보여요. 하지만 스위스에 있는 것처럼 눈 덮인 봉우리 대신 메탄 얼음이 있죠. 여러분에겐 바깥 대기의 특성을 알려주는 스마트워치가 있어요. 명왕성은 질소와 메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몇 시간 후 마침내 호텔에 도착해서 방으로 체크인하죠. 자신이 하루만 예약한 것에 놀랐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잠이 들기 힘든 약한 중력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루를 즐기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루가 끝난 게 아니에요. 행성이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태양일은 지구 시간으로 6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2시간 동안 즐긴 탐사는 지구에서 1시간이 지난 것과 같죠. 6일이 긴 것 같다면 새해를 축하하려면 248년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생각해보세요. 이건 명왕성이 태양을 완전히 공전할 때 필요한 시간이죠. 한참 후에 여러분의 생체 시계는 명왕성의 조건에 맞춰 조정되기 때문에 기분이 완전 상쾌해지기 위해선 여러분은 72시간 이상 잠을 자게 돼요. 다음날 체크아웃을 하는데 명왕성에서의 다음 날이죠. 그리고는 해왕성으로 날아갑니다. 이 장엄한 푸른 행성은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매우 위험해요. 하지만 뭐 어때요? 여러분은 모험 좋아하잖아요. 룸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해왕성의 14개의 위성을 볼 수 있는 환상적인 경치를 볼 수 있어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몇 시간 자기로 결심하죠. 비록 낮잠을 자기로 선택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뷔페에서 간식만 먹으면서 하루를 허비하게 돼요.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약 17시간 지속돼요. 여러분은 잠이 들 수 있었고 10시간 정도 잤는데 이미 반나절은 넘었죠. 그리고 명왕성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태양을 공전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려요. 정확히 말하자면 지구 시간으로 165년이 걸리죠. 잠시 후 여러분은 여행을 즐기기 위해 잠자는 습관을 3시간 정도로 조절해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에 도착했어요. 착륙 후 호텔에 도착하기까지 한 달 내내 이동해야 해요. 걱정 마세요. 여기에 꽉 찬 하루는 10시간밖에 안 돼요. 체크인하고 호텔에 머무르기로 결정하죠. 폭풍우가 몰아쳐서 외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프로그램 중 하나가 지난 300년 동안 허리케인과도 같은 폭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적점 여행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점은 지구의 2배 크기예요. 목성에는 1300개의 지구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며칠 동안 관광을 즐긴 후 호텔로 돌아와 잠을 자요. 10시간이 꼬박 하루니까 여러분은 꽤 피곤했고 하루 종일 잠만 잤죠. 하지만 지구보다 중력이 강해서 밤에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또 한밤중에 화장실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결국 목성의 조건에 적응하면서 2시간의 수면을 취했어요. 화성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경치가 좋아요. 여러분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올림푸스 몬스 화산에서 하루를 예약하죠. 이곳은 에베레스트보다 3배 더 커요. 호텔은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예약한 호텔 중 가장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호텔입니다. 하루의 길이는 지구와 꽤 비슷하게 25시간이에요. 그 뜻은 평상시 하던 대로 8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슬프게도 돔 밖에는 거대한 먼지 폭풍이 행성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적에 가라앉자마자 여러분은 꼭대기에 이산화탄소 눈으로 뒤덮인 극지방 만년설로 여행을 떠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화성이 적색 행성이긴 하지만 꽤 추워요. 태양을 공전하려면 687일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몸은 행성에서 행성으로 이동하면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많은 곳에서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비록 여러분에겐 규칙적이긴 했지만 하루 종일 잠을 자기도 했죠. 수성에서는 개미 군락처럼 보이는 지하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기를 즉시 느낄 수 있었어요.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지만 금성이 제일 뜨거워요. 이 작은 행성은 하루를 마치는데 지구의 60일인 1408시간이 걸려요. 해질녘에 도착하기 잘했네요. 역대급 석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엄청 추워집니다. 수성에는 열을 가둘 대기가 없기 때문에 추위가 빠르게 퍼지죠. 그래서 여러분은 떠나기 전에 한 달 내내 동면을 해요. 고리 모양의 행성인 토성에 도착해서 거대한 위성들이 주위를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토성의 하루는 11시간밖에 안 돼요. 이 행성은 대기 상층에서도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리고 위성들의 환상적인 풍경 위에서 고리를 놓칠 순 없죠. 쌀알부터 선방만한 크기로 다양한 크기의 얼음과 바위 입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수십억 개의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입자들이 혜성과 외행성의 자녀들이라고 믿고 있죠. 다음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인 타이탄으로 여행을 갑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타이탄은 지구와 가장 근접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해요.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더 추울 뿐이죠. 지구 말고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의 호수, 강, 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메탄과 에탄 호수가 곳곳에 있어서 이 위성에서 멋진 유람선을 탈 수 있죠. 대기 역시 지구의 대기와 비슷하고 생명체를 싹 틔울 적절한 성분을 갖고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형성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배의 그늘진 부분 밑에 숨어서 비가 멎기를 기다리죠. 타이탄에는 먼저 물이 하늘로 증발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지구의 물순환과 비슷한 메탄 물순환이 있어요. 멋진 유람선 여행 후에 다른 위성에 갔다가 결국 토성으로 돌아오죠. 지구로 돌아가면서 찍었던 모든 사진들을 봅니다. 이 모든 여행은 지구 시간으로 거의 1년이 걸렸고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지구의 조건에 적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자고 깨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심한 햇빛에 노출되기도 했었죠. 여러분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중력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진짜 침대에서 자는 기분이 어떤 건지 더 이상 모르죠. 어떤 곳에서는 부족한 공간 때문에 세워진 수면 캡슐에 있어야 했어요. 그 결과 지속적인 두통이 생기고 한밤중에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고 계속 깨게 됩니다. 또 여행 대부분 동안 지금보다 더 가벼웠기 때문에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근육량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토성이나 목성에서 본 것처럼 잠도 자지 않고 해가 뜨길 기다리는 밤도 있죠. 그 결과 여러분의 수면 주기가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 여행을 다녀온 후로 지구에서의 삶이 훨씬 더 힘들어져서 여러분은 수성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행성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간 동면하기로 결심했어요.